콘따구리. 오늘은 콘크리트 피막 양생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한번 균열을 한번 보시죠. 콘크리트 타설 후에 콘크리트 표면에 방향성이 없이 보통 뭐 30에서 50cm 정도 간격으로 해가지고 랜덤 방향으로 크랙이 가는 것, 이런 사진들을 많이 보시고 시공 현장에서 가끔 접하시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소성수축균이라고 그러죠. 콘크리트를 타설하고서 표면이 급격하게 수분 증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햇빛이 강하든지 아니면 강한 바람이 분다든지 그러면 이런 소성수축균열이 발생하는데요. 보통 콘크리트 타설 후에 약 한 2시간에서 한 24시간 사이 이런 균열이 발생되곤 합니다. 그걸 이제 소성수축균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노력들을 하는지 좀 보죠. 우선 소성수축에서 살짝 말씀드리고 가면, 저번에도 한번 소성수축에 대해서 이론적인 설명을 드렸지만 표면에 어떤 증발 상황이 발생되면 소성수축이 생기죠. 여기냐면 이제 물기를 머금으면 팽창하고 물기를 다시 뺏기면 수축하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어떤 구속도를 가지고 있으면 인장 응력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분에 수축에 따른 균열이 발생되죠. 증발량이 많은 경우에 이런 일이 좀 많이 발생됩니다. 햇빛이 따뜻하거나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그런 일이 발생됩니다. 이런 균열이 발생되면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그 비슷한 구조물을 타설할 때 비닐 시트를 덮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양생포 덮고 수변 양생을 충분히 해도 좋지만 초기에 이제 블리딩 수가 올라와서 수변 상태는 유지되잖아요. 근데 바람이 너무 불거나 그래버리면 그 증발해가지고 수분을 뺏기는데 비닐을 덮어버리면 어때요? 비닐 때문에 수분이 증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나 고교각 같은 그 높은 곳에 그 슬랍을 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고층 아파트를 하다 보면 만약에 20층 아파트를 짓는데 거기에 소성수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닐을 덮는다, 쉽지 않은 거죠. 왜냐면 바람이 얼마나 붑니까? 그 바람을 무시하고 이렇게 강목이나 이런 걸로 눌러가지고 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죠.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것이 이렇게 양생제를 살포하는 겁니다. 피막 양생제를 도포함으로써 비닐 덮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이런 피막 양생제를 쳤는데 위에 이어치기 부분이 2차 콘크리트가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거기는 반드시 치핑 등의 작업을 통해서 피막을 완전히 제거한 후 이어치기를 해야 됩니다. 피막을 제거하지 않았다 그러면 실제로 인장 강도가 50% 이하라는 기준 스펙 자체가 있어요. 물론 이제 거기에 본디드 처리 한다고 해도 뭐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97, 99% 정도 거의 원래 피막 양생제를 하기 전에 상태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가 되니까 이런 치핑을 반드시 한 다음에 해야 되겠습니다. 피막 양생제는 수성, 유성이 있는데 어느 것을 써도 무방하고요. 일단은 시중에 한번 그 피막 양생제 해가지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어느 걸 선택 포기에 따라 가지고 선택을 하셔도 되겠지만 실제는 이런 양생제보다는 양생제를 살포하는 테크닉이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선 이제
피막 양생제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KSF2540에 보면 자세히 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게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형, 1-D형, 2형, 3형, 4형이 있는데 특징은 1형 같은 경우에 투명하거나 또는 반투명 이렇게 특징들이 있죠. 뭐 어느 걸 사용해도 상관이 없겠으나 그리고 성분 자체도 뭐 상관을 크게 두고 있진 않습니다. KSF 규격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수성, 유성도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나 독성이 있거나 인화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수변 상태 콘크리트에 살포하기 때문에 수변 콘크리트랑 부착이 잘 돼야 되고요. 또 찢어지거나 그렇지 않고 연속된 밀착 방막을 형성할 수 있는 액상제를 써야 된다는 얘기죠. 또 콘크리트에 대해서 해로운 작용을 하여서는 안 된다. 이런 기준 자체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 풍속이나 대기 습도에 따라 가지고 콘크리트 표면에 수분 증발이 어떻게 된다는 건 뭐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도표로 이런 도표가 있습니다. 풍속이 10km/h로 불 때 수분 증발은 29g 미터 자승 per hour라는 얘기죠. 200, 한 230 정도 되겠네요. 그죠? 물론 30으로 풍속이 불 때는 5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풍속이 좀 세면 당연히 수분 증발도 많아지는데 1차 함수로 많아지죠. 상대 습도는 어떻습니까? 습도가 30%로 해가지고 굉장히 상대 습도가 낮을 때 보시면 수분 증발이 한 680 정도 됐는데요. 만약에 습도가 80 정도다 그러면 수분 증발이 200밖에 안 되는 거죠. 거의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것도 물론 상대 습도도 1차 함수로 적어집니다. 어쨌든 공기 중에 습도와 풍속이 수분 증발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피막 양생제에 대해서는 뭐 자체적으로는 알아봤는데 과연 언제 뿌리는 것이 좋은가? 라는 실험입니다. 동행시멘트 기술 자료에서 좀 갖고 왔는데요. 콘크리트 타설 후에 약 한 2시간에서 4시간을 보시죠. 빨간색으로 제가 칠했는데 그때 뿌리는 것이 연속 수분 양생한 콘크리트 강도비에서 가장 높은 강도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보다 앞쪽에 뿌리거나 그보다 뒤쪽에 뿌리면 강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피막 양생제는 사실상 이 2시간 정도 돼가지고 살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효과도 가장 좋은 걸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분 양생 한다고 그러면 2가지 방법이 있죠. 일단은 콘크리트에 양생포 덮고 수분을 공부하는 방법, 아니면 아예 비닐 같은 걸 덮어가지고 수분의 발산을 방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수분 공급하는 것이 뭐 소성 수축이나 건조 수축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긴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높은 층에 있다든지 그래가지고 바람이 너무 심해서 수분도 심하게 뺏겨버리죠. 그리고 비닐로 덮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때 이제 피막양생제를 이용해서 피막양생을 실시합니다. 근데 이제 피막양생제는 언제 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2시간쯤. 그때가 언제냐면 슬라브 표면이 세역순 마감해가지고 물광택이 막 사라지기 시작할 때쯤입니다. 그때가 한 2시간 정도 되거든요. 왜냐면 이제 블리딩 수도 올라오고 하니까요. 근데 기존에 책을 보다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2시간 정도 경과시켜서 표면의 물을 제거한 후에 해야 효과적이다. 근데 물이 정말로 이게 표면이 마르면요. 이 스프레이로 해가지고 양생제를 뿌리기 전에 미리 벌써 표면에 소성수축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리고 접착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너무 건조됐다 그러면 얼른 스프레이 같은 걸로 표면을 촉촉하게 물을 먹이라는 게 아니고요. 촉촉한 상태가 된 상태에서 피막 양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양생재로는 합성수지계 또는 뭐 유지계 정도가 사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피막 양생제는 인터넷 검색했을 때 너무 많은 업체에서 양생제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꼭 사용 전에 그 살포량이나 시공 방법 등에 대해서 꼭 모급 시험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뿌리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 다르고요. 그 피막 양생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실제적으로 살포할 사람이 살포 장비를 가지고 종방향, 횡방향으로 해서 2번 이상 크로스해서 해버리면 실제로 표면이 얼룩이 없이 잘 이렇게 살포가 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종방향, 횡방향 2번 정도 이상은 뿌리되 실험을 해서 A, B, C타입 해서 가장 비닐하고 똑같은 형태의 피막이 유지가 되는 정도를 모급으로 선정을 해서 그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또 그 심할 경우에는 이렇게 병행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피막 양생제 살포 후에 차광막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양생제 살포 후에 그게 이제 굳으면 그 위에 수분 양생을 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경제적으로는 뭐 돈이 좀 들어가겠지만 품질로서는 훨씬 더 양호하게 될 겁니다. 도로 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이런 살포 장비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뭐 사람이 농약동 같은 그런 장비 가지고 살포한다는 건 이 위에 밟고 한다는 것도 그렇고요. 또 그리고 너무 넓은 면적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페이버 장비가 지나간 다음에 뒤에 이렇게 따로 살포 장비가 이렇게 따로 지나갑니다. 이런 분사식 양생제 살포기인데요. 뭐 여기도 지금 잘 양생제가 뿌려지고 있죠. 타이닝 작업 직후에 이제 뒤에 이런 장비를 해가지고 골고루 양생제를 살포하고 하는 건데, 양생제 도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장 콘크리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잘 안 다루겠는데 일반 콘크리트만 제가 다뤘습니다. 포장 콘크리트는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현장 시공 품질 관리 핸드북이라는 게 국토부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 가지고 그 기준대로 살포를 잘 하면 됐다고 하고요. 앞으로 이런 소성수축 기준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좀 해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